채널 백세주치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는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각 비디오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저희와 함께하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았을 때 혹시 거품이 자글자글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어제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쉽게 넘어가곤 하지요. 하지만 그 작은 거품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장 깊숙한 곳에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사과를 만병통치에 가까운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속담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사과 자체는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어떤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었을 때는 단 한 번의 저녁 식사 후에도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인한 점이기도 하고 최근 임상 연구들에서도 점점 더 드러나는 경향입니다. 놀라운 거니 위험이 아주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신장은 곧바로 노폐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과정이지만 특정 음식 조합이 들어오면 신장이 과부하에 걸려 밤 사이에 무겁게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나와 거품이 생기고 그게 바로 초기 경고음일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나 아직 젊지도 않은데 사과 같은 과일은 무조건 몸에 이롭지 않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의학은 늘 양면성을 가집니다. 좋은 것도 과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천연 당분은 신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면 과도한 칼륨과 당분은 오히려 필터 기능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도 하나 짚어야겠지요. 일부 연구자들은 사과와 단백질 식품의 동시 섭취가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들은 특히 고령층이나 이미 혈압 혈당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는 그 조합이 급성 신장 손상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보는 의사로서 저는 조심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느낍니다. 생각해보세요. 단 하루의 식사 선택이 내 장기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얼마나 신중해야 할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어제 저녁 나도 혹시 그런 조합을 먹은 건 아닐까 하고 떠올리실 겁니다. 그 질문 하나가 건강을 지켜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조합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장은 침묵하는 장기라서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과라는 과일의 두 얼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과는 분명착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유명한 말처럼 많은 분들이 사과를 건강의 상징으로 여기지요. 실제로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사과의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익숙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두 얼굴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사과가 무조건 이롭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칼륨에 있습니다. 사과에는 꽤 많은 칼륨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신장은 칼륨을 잘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여과 기능이 떨어지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으로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칼륨이 몸 안에 쌓여 신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변에도 부담이 되어 단백질 누출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사과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인가요? 하고 물으십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과 자체는 여전히 좋은 과일입니다. 문제는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녁 늦게 그리고 특정 단백질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신장이 하룻밤 사이에 과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과의 칼륨 함량이 바나나나 멜론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환자군에서 사과를 고단백 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소변 단백질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아직 정답은 명확하지 않지만 고령층이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환자들과 상담할 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약이지만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진 70대 환자분이 매일 저녁 식사 후 사과를 디저트로 드신 후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부종이 점점 심해진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분은 사과가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결국 다른 음식과의 조합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식습관을 바꾸자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과 한 알이라는 아주 작은 선택이 신장에 하루 동안의 쉼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짐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언제와 무엇과 같이 먹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과와 함께 먹었을 때 신장을 단숨에 피로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너무 익숙해서 그 위험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음식이지요. 간단한 습관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건강관리 팁을 매일 업데이트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은 저희가 더 많은 양질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숨겨진 나트륨 폭탄이라 불릴 만한 음식입니다. 나트륨 즉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동시에 신장을 가장 혹사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소금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직접 소금병을 들고 뿌리지 않아도 이미 가공된 음식 속에는 상상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지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간식처럼 즐기는 절임류 김치 햄소시지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 덩어리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로 짜지 않다고 느껴져도 실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해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과와 이런 나트륨 높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속의 당분이 체내에서 흡수되며 혈당을 높이고 동시에 나트륨이 체내 수분 균형을 뒤흔듭니다. 그 결과 신장은 혈액 속 당분과 염분을 동시에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빠지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신장은 항상 혈액을 여과해 나트륨과 수분을 적절히 배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 순간 신장은 압력에 시달립니다. 여기에 사과가 더해져 당분과 칼륨이 추가되면 신장은 더 많은 일을 단시간에 감당해야 하지요. 그 결과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며 아침 소변에 거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는 사과의 당분은 비교적 천천히 흡수되므로 나트륨과 큰 상호작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자들은 사과를 간식처럼 섭취했을 때는 괜찮지만 저녁 식사 후 나트륨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신장 여과율이 단시간에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합니다. 저 또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후자의 주장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6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 매일 저녁 라면을 반 개씩 드시고 후식으로 사과를 드셨습니다. 환자분은 반 개만 먹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아침마다 발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끼었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라면 반 개 속 나트륨과 사과의 조합이 신장에 매일 밤이 중고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증상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나트륨은 조용히 숨어있는 적과 같습니다. 우리가 짜게 먹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트륨이 바로 문제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가공식품 심지어 건강 간식이라 불리는 것들조차도 높은 나트륨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사과 한 알은 더 이상 건강 과일이 아니라 신장의 불청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저녁에 짭조름한 음식과 사과를 함께 드시던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잠시 멈춰보시길 권합니다. 신장은 우리에게 불평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매일 힘겹게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믿었던 단백질 식품이 왜 신장을 압박할 수 있는지 그 단백질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자신을 돌보지 마세요.
오늘 바로 채널에 가입하여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팁을 받아보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건강한 삶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음식 바로 단백질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면역을 강화하며 상처 회복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조언을 흔히 듣지요. 실제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곧 낙상골절 기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의 마지막 쓰레기 처리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것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후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생기는 데 이들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죠. 따라서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신장은 그만큼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특히 사과와 함께 단백질 식품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사과의 당분은 빠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단백질 분해로 생긴 노폐물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신장은 짧은 시간에 과부하를 겪습니다. 그 결과 사구체라는 미세한 여과망이 손상되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 거품료가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에 대해 학계에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신장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이미 신장이 약해진 환자에게 단백질이 과잉으로 들어가면 신부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경고를 내놓습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후자의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70대 남성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며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드셨습니다. 거기에 저녁마다 사과를 곁들이는 습관이 있었죠. 건강을 위해 했던 선택이었지만 몇 달 뒤 정기검진에서 소변 단백질 수치가 확연히 증가했고 부종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자체는 좋은 습관이었지만 단백질과 사과의 야간 조합이 신장에 큰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고 저녁 식습관을 조정하면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균형과 시기 그리고 자기 몸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나이와 신장 상태에 맞는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그리고 사과 같은 당분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지요. 단백질 함정은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하는데 밤에는 최소한의 부담만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달콤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신장을 가장 조용히 갉아먹는 세 번째 음식, 바로 달콤한 착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작은 한 걸음으로 당신의 건강이 매일 변화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건강관리 비법을 업데이트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1번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가장 무해하다고 여기는 것 바로 달콤한 착각입니다. 설탕은 나쁘지만 천연 단맛은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래서 꿀이나 말린 과일 심지어는 건강 간식이라 불리는 시럽 코팅 견과류 같은 것들을 안심하고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신장을 조용히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사과 자체에도 과당이라는 천연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뇌 활동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사과와 함께 꿀 말린 대추 시럽을 입힌 군것질을 같이 먹는 순간 혈액 속 당 농도는 단시간에 크게 치솟습니다. 신장은 그 당분을 걸러내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지요.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고혈당 상태에서는 사구체 여과율이 순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기 쉬워지고 결국 아침에 거품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 음식과 사과의 조합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현상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은 불필요한 대사,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립니다. 여기에도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천연당분은 정제 설탕과 달리 신장에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과당 자체가 신장에서 요산 생성을 촉진해 신장 손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합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저는 임상에서 달콤한 음식을 많이 즐기는 환자분들이 더 자주 부종과 거품료를 호소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실제로 6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저녁마다 사과와 꿀을 곁들여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연 꿀인데 뭐가 문제냐고 웃으셨지요. 그러나 1년 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했고 경미한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꿀을 끊고 저녁 간식을 줄이자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만 봐도 천연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맛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만 신장에는 그만큼 큰 짐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사과와 단 음식을 함께 섭취한다면 신장은 잠을 자지 못한 채 밤새 혹사당하는 셈이지요. 어젯밤 단맛이 달콤했을까 아니면 신장이 더 쓰라렸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과와 3가지 음식이 합쳐졌을 때 신장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빠지는지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그 조합을 먹었을 때 밤사이에 신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 더 생생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와 3가지 음식을 함께 먹었을 때 밤사이에 신장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서 사과와 단백질, 나트륨이 많은 음식 그리고 달콤한 간식이 함께 들어갑니다. 당신은 식사를 마치고 만족스럽게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깊이 잠든 그 순간 신장은 눈, 코, 뜰 새 없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혈액 속에는 사과의 당분과 단백질 대사산물이 몰려옵니다. 동시에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체액의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신장은 이 모든 것을 걸러내야 하는데 마치 좁은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구체라는 미세한 여과망은 압력에 시달리고 그 틈새로 단백질이 새어나가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품료입니다. 아침에 변기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거품들이 사실은 신장이 밤새 보내온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 단백질 조금 많이 먹었나 보다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사구체 손상이 누적되고 결국 만성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단 한 끼의 음식 조합으로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고령층 특히 이미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단 한 끼의 조합이 급성 신장 손상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제 경험은 후자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평범한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신부전이 시작된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인데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면 하수구가 막히듯 이 음식 조합이 폭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편히 자는 동안 신장은 폭우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저녁 습관 하나가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빼앗고 있다면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과와 나트륨 단백질 당분이 섞여 들어오는 순간 회복은커녕 밤새 쉬지 못하고 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피곤하게 일어나고 발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밤사이 신장에서 벌어진 치열한 싸움의 흔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밤사이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소변 거품이라는 구체적인 경고 신호로 나타나는지 그 의미를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을 떼변기 속에서 보글보글 일어나는 작은 거품을 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소변을 세게 봐서 생겼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그러나 신장내과 의사로서 저는 이 거품이 때로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가장 흔한 이유는 단백질이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원래 단백질은 혈액 안에서만 있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신장의 사구체라는 여과망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틈새로 새어나와 소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때 단백질은 표면 장력을 바꿔 거품을 오래 유지시키지요. 그래서 단순히 몇 초 만에 사라지는 거품이 아니라 유난히 오래 남는 거품이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거품이 꼭 심각한 신부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의사들은 일시적으로 단백질이 나올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사들은 작은 거품이라도 반복되면 초기 신부전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고 강조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지만제 경험상 조심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증상이 뚜렷해질 때쯤이면 이미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60대 남성 환자를 잊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끼었지만 환자분은 그냥 소변줄이 새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몇 달 후 발목이 붓기 시작했고 결국 검사 결과 중등도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거품을 단순한 현상으로 보지 않고 경고로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거품은 작은 신호이지만 우리의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조금씩 새는 물방울로 위험을 알려주듯 신장은 거품을 통해 자신이 지쳐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거품이 생겼을 때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별표 내 신장이 지금 쉬고 싶어한다. 별표라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신부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품 가벼운 부종 피곤함 같은 신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몸에서 속삭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건강을 지키고 무시한 사람이 병원 침대에 누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거품료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사들 사이에서는 사과와 음식 조합이 정말로 이런 신호와 연결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과장된 우려일 뿐이라고 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에서는 바로 이 의사들도 갈리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의 세계는 언제나 흑과 백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사과와 특정 음식 조합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의사들은 작은 습관이라도 큰 결과를 만든다고 경고하지요. 이처럼 의사들도 갈리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과와 나트륨 단백질 당분의 조합이 신장에 해롭다는 주장은 다수의 임상 사례와 일부 연구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저녁에 사과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함께 섭취했을 때 아침 소변 단백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일부 연구자는 과당이 신장에서 요산을 증가시켜 미세 손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결과들은 사소한 조합이라도 신장에는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의 칼륨과 당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낮은 편이므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나트륨과 단백질의 영향은 이미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이며 사과는 큰 변수가 아니다. 즉, 사과와 음식 조합을 특별히 위험시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논문에서는 사과 섭취가 오히려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위험을 줄이며 신장에 간접적인 보호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보고합니다. 저 또한 임상에서 이런 상반된 주장을 모두 접했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사과와 고단백 저녁을 습관처럼 즐기다가 신장 수치가 악화된 경우가 있는 반면 매일 사과를 드셨음에도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차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 고혈압 당뇨를 가진 분, 60세 이상으로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작은 음식 조합이 치명적인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의 신장 상태가 어떤가를 아는 것입니다. 의학은 늘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엇갈리고 환자의 몸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렇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환자라면 괜찮다는 한쪽 의견에 기대기보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자는 태도가 훨씬 현명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논문에서 뭐라고 하든 당신의 소변 거품과 부종이 이미 신장이 힘들어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학계의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 논쟁이 단순한 글자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가장 가슴에 남았던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특별한 병력도 없었고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늘 사과를 챙겨 드셨습니다. 또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녁마다 두부와 고기를 곁들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 후 늘 간단히 김치나 절임 반찬을 곁들이고 후식으로는 꿀에 찍은 사과를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소변도 달라지겠지 하고 넘기신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발목이 자꾸 붓고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가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미 정상의 2배를 넘어 있었. 고사구체 여과율도 4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직초기 신부전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매일 사과도 먹고 단백질도 챙기고 김치로 입맛도 살렸는데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선택 하나하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사과 단백질 나트륨 그리고 달콤한 꿀이 합쳐져 매일 저녁마다 신장을 혹사시킨 겁니다. 환자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줄만 알았지 나쁜 줄은 몰랐습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이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두 조각의 고기김치 반 접시 사과, 한 알콜 한 숟가락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매일 밤 반복되니 신장은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사례는 많은 분들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과 시기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환자의 몸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비슷한 습관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 이 정도는 문제없겠지 라는 자기 위안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거품과 부종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낼 뿐이지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려야겠습니다. 잘못된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희망적인 이야기작은 선택의 큰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신장 건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결국은 식습관을 바꾸면서 차츰 나아질 수 있었지요. 의학적으로 신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망가진 후에는 회복이 어렵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면 휴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선택의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사과를 드시고 싶다면 단백질이나 나트륨 단 음식을 곁들이지 않고 낮 시간 간식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고기를 드시더라도 저녁보다는 점심에 사과는 아침에 섭취하면 신장은 밤에 쉬며 회복할 수 있지요. 이렇게 단순한 시간 조정만으로도 아침 소변의 거품이 줄어드는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일부 연구는 식사, 내용보다도 식사, 시기, 가신장 기능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밤에 신장을 혹사시키는 음식 조합을 피하면 신장은 자는 동안 휴식을 얻고 다음날 더 안정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차피 하루 총량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보며 시기의 중요성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신장에게 쉴 시간을 줬을까? 아니면 또 짐을 지웠을까? 작은 자기점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어제는 실수했더라도 오늘 바로잡으면 내일의 신장은 분명 더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잠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 해 전 72세 여성 환자분이 매일 저녁 사과와 절임 반찬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낮에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을 때 환자분은 단순히 시간을 옮겼을 뿐인데 아침 부종이 크게 줄고 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저에게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는 병이 깊은 줄만 알았는데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음식을 끊으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합을 피하고 시간을 조정하라는 단순한 실천입니다. 이 작은 선택이 신장을 지켜내고 결국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희망을 구체적인 일상 습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하루 생활 속 실천법을 알려드리며 당신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 생활 속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누구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식의 조합을 피하세요. 사과는 아침이나 낮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단백질과 나트륨,
달콤한 간식을 가능한 한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을 충분히 드시고 아침에 사과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저녁에 굳이 과일이 필요하다면 수박이나 배처럼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고 흡수가 완만한 과일을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소금은 줄이고 물은 늘리세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신장을 압박합니다. 간을 연하게 하고 절임류나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하십시오. 대신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신장이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단심장 질환이나 이미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맞추어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단백질은 적당히나 시간에. 단백질은 근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녁 늦게 고단백 식사를 하는 습관은 신장에 무겁습니다. 아침과 점심에 분배하여 드시고 저녁에는 가볍게 채소와 곡물 위주의 식사를 권장합니다. 넷째,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이세요. 아침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발목이 붓는다면 이미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을 관리하세요. 혈압과 혈당은 신장 건강과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은 신장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여기에도 의학적 논쟁이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식습관보다 유전적 요인이 신부전의 주범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생활 습관만으로도 신장 기능 저하를 30에서 40% 늦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진실은 아마 중간 어디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의 삶을 보며 작은 생활 습관의 힘을 믿습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꿔 부종과 거품료가 사라진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당신께 따뜻한 격려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과와 특정 음식 조합이 어떻게 단 하룻밤 만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아침 소변의 작은 거품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나트륨, 단백질, 달콤한 음식, 이 세 가지가 사과와 만날 때 신장은 쉼없이 일하며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내 습관을 바꿔야겠다 하고 결심하는 순간 신장은 바로 그날부터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어제까지는 무심코 먹던 조합을 끊고 오늘부터는 시간을 조정하고 내일은 조금 더 신장에 친절한 선택을 하신다면 몸은 차츰 다른 언어로 반응할 것입니다. 아침 소변의 거품이 줄고 발의 부종이 사라지고 하루의 피로가 덜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병을 극복하는 힘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 분은 사과를 아침 간식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소변 단백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또 다른 분은 저녁 단백질을 줄이는 것만으로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를 직접 본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합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동시에 회복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작은 배려를 보내면 그것을 반드시 되돌려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봄비가 내린 뒤 새싹이 고개를 드는 모습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굳게 닫혀있던 땅이 한 방울의 비로 달라지는 것처럼 당신의 신장도 오늘의 작은 실천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한 가지 선택을 바꿔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유가 여러분과 가족이 건강을 더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1번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